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단순 유방 확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을 사실은 잘 안 했었어요. 한 7, 8년 정도 전서부터 병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이르러가지고서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안 하면은 응당해야 될 것을 빠뜨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시기까지 이르게 됐죠. 초음파 검사는 보형물 수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초음파는 유방의 질환을 발견하고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한 그런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유방의 미용 수술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역할이나 의미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미용적인 유방 수술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주로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과 관찰을 이제 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 속 안에 뭐 출혈이나 혈종이나 또는 이제 파열, 특히 이제 파열인데 이제 이런 어떤 불상사가 뭐 이제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뭐 재수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재수를 위해서 어떤 수술적인 정보, 겉으로 이제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혹시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유용한 검사법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화면을 갖다가 제가 이제 보면서 주로 초음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느냐, 성형외과에서 자, 이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이제 음성 신호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 벽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거 이제 이런 어떤 메아리가 있죠. 그 에코라고 하는데 그 메아리들을 갖다가 컴퓨터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초음파 검사가 되는 원리이고 지금 요렇게 한 번만 대봐도 대상이 되는 환자분의 가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초음파는 물론 이제 표면에서부터 침투하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피부죠. 그 밑에 이제 검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하 지방을 지나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유선 조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자분의 경우는 유선 조직 양이 상당히 좀 풍부하게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아주 많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출산 전에 이제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이 수술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연령 또래의 좀 마른 여성들이 유선 조직이나 이제 피하지방 조직이 굉장히 좀 협소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이 이제 그게 보형물 수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제한사항이 될 수가 있는 게 왜냐면은 이게 보형물이거든요. 실리콘 젤이라고 하는 거는 반액체 상태로 채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이제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뭐겠어요? 얘네들은 고체들이죠. 이게 쉘인 거예요. 젤을 둘러싸고 있는 쉘.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피막이죠. 그 위에 지금 얇게 이제 근육이 보이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유선 조직, 피하지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이 보형물이 티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가 안 나려면은 얘네들이 두꺼울수록 좋아요.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진짜 가슴인가 보다. 이거는 이렇게 큰데 아주 이제 그 얇다. 자, 그럴수록 이물감. 가짜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겠죠. 그건 뭐 당연한 귀결이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요런 부분이 지금 근육이란 말이죠. 근육은 이제 대부분 대흉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자분들은 이게 뭐 슈퍼맨 가슴 뭐 이런 거 상징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두꺼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얇단 말이죠. 여성들이 대흉근을 많이 이제 운동시키는 뭐 그런 복싱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굉장히 얇단 말이죠. 보형물이 얇긴 하지만 그래도 근육에 덮여가지고 있을 때 더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 아래쪽 또 이중평면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형물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제 위쪽에 있는 살을 치봤다가 보면은 근육이 많이 얇아질 수가 있어요. 피하 지방도 계속 얇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얇아지는 정도가 사람 따라가지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살이 아주 타이트하고 보형물은 근데 이제 아주 크다.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이 근육은 그런 이제 위축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살은 이제 풍부하게 있고 한데 보형물이 이제 아주 크지 않고 그래서 압력이 별로 이제 많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근육이 시간이 뭐 좀 오래 지나가도 별로 이렇게 많이 위축 현상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자 그렇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유륜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하방 쪽인데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근육이 이제 이 위에서는 근육이 좀 두껍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딘가서 없어지죠. 자 이게 이중평면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중평면을 제가 설명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초음파를 하면서는 지금 자 근육이 쭉 보이다가 여기에서 근육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근육이 얇아지다가 언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지금 근육이 덮고 있는 거죠, 환자분이. 그 아래쪽에서는 근육이 안 덮고 있는 거. 이게 이중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의 상부 쪽은 근육이 덮고 있고 그 하부 쪽은 근육이 안 덮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하는 평면을 이중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의사들은 이런 정보를 또 좀 중요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근육이 너무 위에서 끝나지는 않는가. 그래서 너무 이제 위에서 끊겨 있다는 얘기는 근육이 이제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은 하나 이제 포켓에서 뭔가 이제 밀어내는 것처럼 자꾸만 근육을 아래쪽으로 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이제 덮고 있는 게 많이 좋죠. 물론 이제 처진 가슴이나 이제 뭐 특수한 뭐 수축형 가슴 이럴 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뭐 피막을 이제 당연히 관찰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피막의 두께를 한번 재보겠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 표면이 매끈한 이제 어떤 타입의 보형물이란 말이죠. 피막에 갖다 이제 두께를 갖다 잰다고 하면은 자, 상당히 얇게 이제 측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정도면은 사실은 피막은 굉장히 얇은 거죠. 조직학적으로 이제 피막 분석해본 논문들을 보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와요. 이제 피막의 두께가. 근데 초음파상으로 이제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음영을 갖다가 이제 추출한 거를 컴퓨터에서 이제 그래픽화한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런 어떤 조직학적인 이제 그런 표본처럼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감만 잡는 거죠. 보통 초음파를 할 때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얇고 또 이제 뭐 인너센터 이제 피막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대변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분은 이제 요 밀리미터를 재가지고서는 그것으로 구축이냐 아니냐를 진단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초음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과는 다르죠. 이제 구축의 진단은 이제 만져봐서 얼마나 보형물이 잘 흔들리느냐, 그 다음 유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구축 때문에 제수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수치 자체가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보형물 쉘이죠, 이제. 이 보형물 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미끈하게 나오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스무스 타입 쉘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텍스처라든가 뭐 나노 서피스, 뭐 이제 우리가 뭐 모티바, 뭐 실크 서피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표면이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제 초음파에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텍스처드는 유착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쉘과 피막 사이가 이제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럼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보형물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 이렇게 이제 밀려 있단 말이죠. 그 밀려 있는 힘을 피막이 붙어 있는 채로 같이 받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스무스 타입에서는 그런 현상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피막하고 보형물하고 엄밀하게는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보면은 보형물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지 피막하고 붙어가지고 누가 끌고 내라고 이제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엘러간의 텍스처린 보형물들이 이제 좀 악명이 높기는 한데 그러한 보형물들 보면 유착이 상당히 좀 강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흔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장액종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쉘하고 피막하고 요 사이 요 부분에 장액종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까맣게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면은 주로 장액종이나 혈종 이런 거를 갖다가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어요. 대부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파열이 있으면은 딱 보면은 야 이거는 파열이겠구나 라고 싶은 사실상 이제 놓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